자, 반갑습니다. 2022년 2학기 중간 과제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행정학과 튜터 오선영이고요. 우리 그 행정학과 제가 다른 분들은 모두 음소거 할게요. 그 튜터 특강이나 번개 특강에 참석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제 얼굴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개 특강 다 참석하신 분. 네. 그럼 제 얼굴이 익숙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화면 공유를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어디 하하 전부 다 전체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요 계정이 학교 계정이라서 아마 그렇게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오늘 중간 과제물 특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과제물 공지를 확인한 다음에 과목별 과제명 확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과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과제명만 아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제명을 어떻게 잘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과제를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과제물 작성의 기본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부 파일을 여러 게시판에 여러 번 올렸어요. 또 이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 이거 여러분들 요거 다운로드 다 받으셨죠? 요거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졸업하실 때까지 늘 까먹었다 싶을 때 다시 한번 열어보고 매번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 중간 과제물 서식을 이용한 과제물 작성 방법을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개요번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개요번호 지금 현재 1, 2, 3, 4, 5 이게 개요번호입니다. 지금 저는 큰 개요번호 한 가지만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과제물은 이러한 개요번호를 혼합해서 사용하죠. 제일 상위 개요번호서부터 시작해서 하위, 그 하위 이렇게 이러한 개요번호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제가 방향을 바꿀게요. 자, 그런 다음에 목차 작성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목차는 언제 작성하는 걸까요? 여기 제 괄호 안에다가 넣어놨었어요. 목차 작성은 문서를 작성하기 제일 먼저 하는 것일까? 하고 물음표 2개 넣었다는 거는 강조한다는 의미잖아요. 과연 목차는 문서를 작성하기에 제일 먼저 작성하는 것일까?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과제물을 작성하다 보면은 남의 말을 인용해요. 남이 한 말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인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인용을 한 다음엔 내가 이 사람 말을 인용했습니다 라고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러한 출처를 밝히는 형식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학문 분야별로다가 지키는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형식대로 잘 지켜줘야 한다는 거. 마찬가지 참고 문헌도 그런 식으로 잘 지켜줘야지만 한다는 거. 예, 요 5가지 하면 아마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아마 더 이상 다른 거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우리 과제물
과제명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과제명 공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맞춤 정보, 자, 튜터 지도, 이게 아니고 과제물 시행 공고. 자, 제가 그러면은 공유를 튜터 페이지로 다시 이동해서, 자, 과제물 시행 공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중간 과제물 공고 과제명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4번째 과제물 변경된 내용을 공지사항에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마도 생활법률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을 안 할 겁니다. 아까 4차 변경된 내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공지만 확인을 합니다. 자, 먼저 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과제물을 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2022년 2학기 과제물 교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신청한 학생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출일입니다. 문제는 정규 제출일에 제출해야지만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규 제출일은 9월 30일 금요일부터 10월 11일 화요일 6시입니다. 밤 12시 아니에요. 밤 11시 59분 아닙니다. 6시입니다. 자, 요 기간 안에 제출을 해야지만 3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제출하는 기간은 12일, 그 다음날 9시부터 14일 금요일 6시까지인데 감점이 됩니다. 마이너스 1점 감점 처리. 예를 들어서 12일 날 제출하면 마이너스 1점, 13일 날 제출하면 마이너스 2점, 14일 날 제출하면 마이너스 3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채점위원이 이 사람 잘했는 걸 만점을 30점을 줬습니다. 근데 시스템에서는 점수를 깎아서 27점으로 입력을 해요. 그건 평가위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때문에 반드시 정규 제출. 내가 못했어도, 내가 정말 너무 못했어, 정말 창피해. 그래도 정규 제출을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예, 교수님들은 여러분이 그 내용이 얼마나 잘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의 과제물의 지시사항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그리고 그 형식을 잘 지켰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잘 했는지 그걸 더 많이 봅니다. 그 다음, 자, 그리고는 이제 과제물 제출하는 방법, 예, 요거는 그 이미지로 보기로 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화면 공유 지금 뭐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화면 공유가 일시 중지됐댔는데 제가 말할 때 어떤 화면이 보였나요? 중간 과제물 과제명이요. 아, 진짜요? 헐. 공지사항이 보인 게 아니고요? 예. 이런. 아이고. 공지사항 이제 보이시죠? 네. 자, 말은 이미 다 했고 우리 날짜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네. 이거 정규 제출. 아이고.
예, 온라인 과제물 제출 기한 9월 30일부터 10월 11일 6시까지. 네, 추가 제출일 안내하지 않을 거예요. 예, 여기서 마치고 과제명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과제명 왔습니다. 과제명 우리 행정학과 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 인간과 과학 다 수강하고 계시죠? 자, 인간과 과학. 얘가 지금 이 전체 화면을 공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제가 워드 프로세스에다가 막 이거 같이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시자고요. 자, 과제 유형이 공통형이에요.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제명 다음 5문제 중에 한 문제를 골라서 3,200자 여백을 포함한 본문만 내외로 과제를 작성하시오. 자, 여백 포함한 본문만 이거 뭐 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여백을 제외한 본문만이라고 해야지 3,200자가 많아 보이지 여백을 포함한 본문만 하면은 공백까지도 글자 수로 포함한다고 하면은 글자를 많이 못 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상하다. 예, 아무튼. 자, 그렇지만 3,200자가 적지 않은 페이지를 차지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글자 수 계산하는 방법, 이거 제가 이미 제 계정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시오. 자,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랍니다. 자, 2번 빅뱅을 통한 우주 탄생 과정에 대해 조사하시오. 여러분 인간과학 그 강의 들어보셨나요? 아직도 오디오 강의인가요? 요즘은 인간과학 안 들으세요? 듣는 분? 채팅으로 말씀하세요. 자, 마이크로 말씀하시기 부끄러우면 채팅으로. 근데 오디오 강의예요? 여전히 오디오 강의예요? 아니면 교수님 얼굴이 나오면서 미디어 강의예요? 아, 동영상 강의? 좋네요. 그러면 막 글씨도 나오고, 강의에 글씨도 나오고. 네, 나중에 찾아볼게요. 네. 네, 정말, 저는 꼰대이고 싶지 않은데, 저도 라떼 안 좋아하거든요. 라떼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라떼는 그 오디오 강의였어요. 3번 일본과 인도의 1인당 에너지 사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해 보시오. 이거 예. 그다음에 4번 20세기 초에 전 세계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과 현재 코비드-19 대유행의 차이를 확산과 사망자 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하고 차이의 이유를 과학기술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찾아보시오. 자, 이러한 논문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5번 지난 10년간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시오. 자, 먼저 잠시 자, 보고 전체 화면이 없을라나? 잠시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읽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채팅창에. 지금 뭐가 보이는지 화면에. 과제물 작성의 기본. 좋아요. 이렇게는 되는구나. 이게 제 줌 계정이 아니라서 제 줌 계정은 제가 전체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 학교 계정이라 막 따로따로 공유를 하게 해서 좀 불편하네요. 아무튼 이게 이 어도비는 다 보인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 과제물 작성의 기본, 이 계획에서 제출까지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 하면요. 먼저 이 계획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하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 때 라떼는 자 과제물 제출 기한이 아까처럼 9월 30일서부터 10월 12일까지예요. 그러면은 최소 한 13일의 기간이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약 10월 9일 정도의 과제물을 다 작성할 목적으로다가 목표를 두고 3과목의 과제물을 안분합니다. 3과목의 과목을 안분해가지고 어디 있더라? 그래가지고 자 지금부터 잠시만요. 지금이 오늘이 9월 18일이죠. 9월 18일이고 제가 10월 9일 날 제출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자 일주일 7일 14일 하고 1, 2, 3, 4, 5, 6, 7, 8 3주. 일주일 동안 한 과목 할 수 있네요.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다 끼고. 자,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과목씩 3과목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지금 한 학년에 한 3과목 정도 과제물 과목이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렇다 하면은, 자, 한 과목당 일주일 하고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요. 자, 일주일에 한 과목.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번에 문제 파악합니다.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 문제는 무엇을 범위가 또는 어떻게를 포함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과목은 무슨 뭐 2019년 2학기 취미와 예술이라는 그 과목의 과제물 문제인가 봐요. 자, 이 문제는 교재 2장의 현대인의 삶과 취미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를 각각 찾아보고 그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생기게 된 배경을 분석해 보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범위가 되는 건 범위는 뭐냐면은 자, 색깔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범위는 교재 2장에 현대인의 삶과 취미예요. 이 삶과 취미가 범위고 이제 무엇은 빨간색, 무엇이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돼서 그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란 말이죠. 이 각각의 상반된 사례가 생기게 된 배경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분석하라고 각각 찾아보고. 그렇죠? 좋은 사례 찾아보고 나쁜 사례 찾아보고 분석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여기서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자, 우리 중앙도서관 사이트 다시 우리 홈 브라우저 사이트로 또 가야 돼요. 우리 또 한번 가도록 하죠. 자, 브라우저 사이트 다시 왔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쭈루루루루 내려가면은 어디에 있나요? 이 아래 보면 중앙도서관 여기가 있어요. 응?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짠, 아까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소장자료 검색이라는 것이 있고 요거는 통합 검색이 있습니다. 소장자료 검색은 방송통신대가 가지고 있는 전자자료나 이렇게 텍스트 자료, 이런 텍스트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검색은 그 외에 다른 기관에, 그러니까 방송통신대와 연계되어 있는 기관의 자료도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전자문서로 요즘 PDF 파일이나 HWP 파일로 뭐 DBP나 리스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리스나 또는 도서관 소식지 그리고 협력 체결 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 여기 외국 학술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의 자료를 찾아낼 수 있도록 통합 검색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리스로 곧바로 가도 되고 아니면 DBPR로 곧바로 가도 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찾는 겁니다. 그래, 자료를 한 가지만 찾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논문을 찾든 온라인에 뭐 블로그의 내용을 찾든 또는 신문 기사를 찾든 그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해당 과제물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많이 찾아내는 게 좋죠. 자, 그렇지만 자료 찾는 시간 너무 많이 들이지 마시고 하루나 이틀 정도만 들이세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PDF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저자, 출판 연도, 책 제목, 출판사 등 또는 키워드별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요약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 사실 시간 없어서 이렇게 못 했어요. 근데 어떻게는 해놨냐면 제가 튜터 특강 때 얘기했죠. 프린터 한 대씩 구입하시면 좋겠다고. 좀 프린터 출력했었어요. 아니면은 과제물 관련돼 있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파일을 과목별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든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과제물을 작성할 준비를 합니다. 자, 다시 2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까지 끝냈어요. 내가 한 자료 수집까지 끝냈으면 이제부터는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작성은 작성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서술 형태로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이 개요를 작성해야 돼요. 제가 한글 파일 보여주고 싶은데 1, 2, 3, 4 이런 식으로 개요 번호를 적었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제 그 개요 번호에 해당되는 타이틀을 잡아줘야 되죠. 단어, 주제어, 문장, 주제어, 문단 구성. 문단 구성 중요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기획한 대로 과제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요와 키워드, 주제어와 해당되어 있는 문단들의 구성들을 머릿속으로 짠짠짠. 아니면 노트에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논술형, 논문의 형식으로 기본 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퇴고 작업 하기 전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검토를 해야 되죠. 특히 오타 있습니다. 맞춤법도 마찬가지, 띄어쓰기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참고문헌 작성하는 거, 그리고 표지 작성하는 거. 자, 여러분, 뭐가 표지인지 여러분 아직 몰라요. 그래서 표지 작성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 작성의 예예요. 자, 개요. 먼저 주제가 여기가 환경오염과 그 방지 대책이에요. 주제문은 이러한 내용이고, 개요는 1번의 문제제기, 2번의 환경오염, 그리고 그 하위 번호를 쓸 때는 조금 들여 쓴다는 거. 하위 번호 쓰고 그 다음 또 상위 다른 주제라 또 큰 번호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개요 작성은. 다음 페이지 본문을 집필합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이냐? 과제물 작성의 필요성 또는 목적을 제시해야 돼요. 또는 필요성 이전에 그 배경을 적어도 돼요. 과제물 작성을 하기 위한 배경, 왜 이 과제물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이 과제물을 작성할 것이다 라는 목적을 제시해도 된다는 말이죠. 해서 과제물 주제를 제시하고 전체 개요를 제시합니다. 전체 개요는 과제명 따라서 예를 들어서 따라서 나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과제물은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개조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개조식은 문장의 끝이 됨,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 개조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해 보시오. 이게 분석해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본론에 들어가야 될 요소는 무엇이냐? 이제부터 본론은 내가 조금 전에 이 개요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해서 본론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1번 문제제기, 2번 환경오염 실태, 3번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면서 2번에는 하위 개요 번호가 있어요. 대기오염, 수질오염 이렇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마지막까지 쭉쭉쭉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자, 결론일 때는 이제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반복해서
정리해줘요. 여기서는 이제 재진술이라고 전문 용어를 썼지만 제가 말하는 전문 용어는 한번 반복해서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야. 아셨습니까? 간단하게, 길게 말고. 자, 언제 이 주제 1서부터 주제 5까지 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그 많은 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약적인 내용으로 한 번 더 재진술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자신의 의견을 요약하는 거. 여기서 자신의 의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요약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그 과제물 그 채점을 하다 보면 이 개요 번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봐요. 해서 개요 번호 붙이기를 확실하게 보고 가세요. 대표적으로 이 제일 앞에 있는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저도 요거 많이 사용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량입니다. 분량일 경우에는 교수님이 과제물 지시사항이라고 주죠. 자, 여기 보아요. 과제물 지시사항. 과제물 지시사항 읽습니다.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형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답안 작성 시 과제명을 제외하고 문항번호와 답안번호 작성해 주세요. 모든 참고자료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 자료나 타인의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 학생 간 상호 표절률 때문에 여러분 과제물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과제물을 다른 학우들하고 공유를 합니까? 내가 한 숙제인데 그걸 그 학우는 그걸 보고서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학생 간 표절률이 어때요? 100%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망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무리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아무나 채점을 함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이. 해서 과제물은 나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내 동기들과 있지만 절대로 과제물을 공유하지 않는단 말이죠. 해서 네, 학생 간 표절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표절로 간주하기 때문에 혼자 과제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앙도서관에 표절 체크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카피킬러. 그거 한 번씩들 돌려서 최소한 50% 미만 나오게 하세요. 50% 미만 나오게 하시면 전부 다 만점 나올 겁니다. 자, 여기 개조식 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한 말 교수님도 하시네요. 그리고 교수 메일로 제출할 경우 0점 처리. 우리는 방송대 시스템, 나의 학습, 나의 정보, 맞춤 정보에 과제물 제출하는 단추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출을 할 거예요. 해서 교수님 개인 메일에다가 보내면 절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표지 서식 다운로드하는 방법. 여러분 표지 서식 다운로드하는 방법 아시죠?
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보면은 홈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여기 학생 서식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표지 및 기타 서식 여기에 중간 과제물서부터 예,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출석 수업 과제물, 뭐 기말 과제물 모든 서식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서 찾으면 돼요? 튜터 지도 페이지에 이미 제가 다 올려놨죠? 튜터 지도 페이지 자료실에 중간 서식 예,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한글 파일 보이시나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전체 화면이 보여요. 갑자기 채팅창이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자, 우리 조금 있다가 7시에 시작했으니까 7시 50분까지 하고 10분 휴식 하시고 제가 10분 휴식하는 동안에 이거 전체 화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과제물 표지 서식이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과제명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이 이제 심리학에게 묻다. 자, 과제명, 과제 유형이 공통형입니다. 제가 과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첫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1페이지에 가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명이 공통형이 아닌 그 과제명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한번 좀 보고 넘어가자고요. 자, 과제물의 유형을 볼게요. 과제물의 유형은 A형과 B형, C형, D형, E형이 있습니다. 요 A, B, C, D, E형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면 학번의 끝자리로 나누고 있어요. 학번의 끝자리. 이 끝자리로 구분하는데 자, 일부 과목은 공통문제 또는 2에서 5, 2, 3, 4, 5 다섯 가지 유형 등으로 구분하였으니 차고 없기를 바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A, B, C, D, E 나올 경우 여러분들은 자기의 이 끝번호를 잘 확인하시고 이 과제물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과제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저 반드시 이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에게 묻다죠. 103. 자, 심리학에게 묻다. 머레이 보웬에 의해 발전된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은 되물림되는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함의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다세대 가족 치료의 주요 개념인 자기 분화와 만성 불안의 원리, 삼각관계, 핵가족 정서 체계와 가족 투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개념이 나에게 주는 함의를 쓰시오. 오, 문제 하나다. 자, 여러분, 여기서 범위는 무엇일까요? 범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2페이지 정도 됐나요? 자, 그렇죠? 문제에서 범위는 무엇이고 문제의
문제는 무엇이 또 무엇이고 어떻게가 또 무엇인지 이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일단은 전 알 것 같아. 자, 어떻게는 뭘까요? 어떻게는 설명하는 거. 이 개념들을 설명하는 게 어떻게인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나에게 주는 함의. 와, 네. 이 책이 바뀌었나 보네요. 네,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살짝 용어만. 아무튼 자, 오, 글씨 크기 11포인트인데 용지는 세매 내외네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 서술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 과제의 강의 및 교재 내용을 잘 이해하여 논리 정연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상 경험을 학습 내용과 연결지어 함의를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항목을 모두 고려하여 과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없습니다. 다만 참고문헌만 기술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은 여기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은 되물림되는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함의를 제공해 준다고 하잖아요. 자, 이 다세대 가족 치료의 주요 개념이 무엇인지, 개념인 하면서 이 뒤에 있는 이것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들을 개요 번호만 잘 쓰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매 내외니까 뭐 서론, 본론, 결론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참고문헌은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자, 참고문헌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저자와 작성 연도, 책 제목, 그리고 출판사 이름. 자, 요 형식은요. 우리 행정학과는 학문 분야가 사회과학 분야입니다. 사회과학 분야에 맞도록 써진 참고문헌의 형식이 이렇습니다. 해서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재해 줘야 돼요. 자, 요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 방법에 있어요. 자,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 방법 22페이지에 보면은 참고문헌의 예가 있습니다. 그중에 참고문헌의 예 2번 바로 여기에서 사회과학 분야 이것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순서 1, 2, 3, 4, 5, 6, 7, 8 순서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단행본. 즉 이러한 교재들이 단행본입니다. 해서 교재 또는 단행본이지만 번역서. 그 다음이 학술지. 학술지 논문 아시죠? 무슨 학회에 게재한 논문. 그리고 학위 논문.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신문기사. 그 다음 순서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자료. 그런데 자, 인터넷에서 발견한 한겨레 신문 기사는 어디에 적어야 될까요? 인터넷 한겨레 신문 기사. 어디다 적어야 될까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인터넷 신문 한겨레. 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 온라인에서 봤어요. 어디에다 적을까요?
어디에다 적을까요? 순서가. 그렇죠. 신문 기사로 적어야 돼요. 네, 신문 기사로 적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자료. 검색일 반드시. 제가 조금 있다가 라떼 싫어하는 제가 작성한 과제물을 보여드릴 건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 오게티를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그지만 나름 완벽해요. 그다음에 대학영어. 지금 여러분 대학영어 수강하고 계신 분들 이거 자체가 과제물입니다. 아셨죠? 이거 그러니까 잘 읽고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자체가 과제물이니까. 이거를 따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로 드래그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눌러요. 그렇게 해서 한글에다가 한글 문서에다가 열어요. 열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7시 51분이거든요. 잠시 쉬고 조금 있다가 전체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도록 하죠.